네, 이번에는 그 버퍼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버퍼라고 하는 게 나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버퍼를 이용한 스트림을 볼게요. 자, 버퍼를 가진 스트림이라는 거는 입출력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버퍼를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저장하는 곳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쨌건 효율이 개선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 상태가 좋을 때는 뭐 어쨌건 전달이 잘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퍼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퍼 입출력의 목적을 봤더니 입출력 시 운영체제의 API 호출 수를 줄이고 결국 입출력 성능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그 버퍼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일정량의 데이터를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일로 흘러보내는데 어쨌건 여기가 다 비워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이걸 내보낼 수 있죠. 이쪽에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더라도 일정량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관리하기 좋게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에 쓰이면 입력 버퍼 스트림이고요. 출력에 쓰이면 출력 버퍼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긴 한데 이런 그 버퍼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예를 들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버퍼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바이너리로 쓰긴 쓰는데 버퍼를 이용하는 거고요.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라고 해서 글자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버퍼를 이용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버퍼를 쓴다는 것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진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쓰면 얘가 버퍼를 가진 애로 이제 쓰는 거예요. 요런 버퍼를 가진 애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얘는 버퍼가 없는 애죠. 그냥 파일 리더로 그냥 읽고 쓰고 하는 애인데 어쨌건 버퍼를 쓰고 여러분이 원하는 버퍼 크기를 이렇게 정해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조금은 더 좀 복잡한 단계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이런 애들을 씁니다. 그리고 앞쪽에 그림이 잘 안 나오긴 했지만 버퍼를 쓰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여기가 이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큐 같은 거 보셨죠? 큐가 이렇게 있으면 큐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 채워져야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밀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애가 이제 튀어나가는 이런 구조가 큐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식의 버퍼를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게 1번이 들어왔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 3, 4, 5번 채워주고 이제 6번이 들어오면 이제 1번이 이제 튀어나가고 이게 한 칸씩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물론 여기는 바이트 단위로 이제 하니까 이런 덩어리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다 내보내고 나면 여기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건 얘가 다 채워져야 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파일을 다 보냈는데 여기서는 쓰기는 다 썼는데 일로 보냈는데 완벽히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뭘 하냐면 여기다 플러시라고 하는 걸 합니다. 플러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일로 다 밀어내주는 일을 해서 파일을 다 저장하는 일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버퍼를 사용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예제는 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잘 쓰는 예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쓰면서 파일 리더를 쓰는 약간 이상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고요.
저희가 파일 클래스 가기 전에 저희가 원래 쓰던 예제 있잖아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클립스에서 그 에디터 만들던 예제에 그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지금 저 동작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스윙의 메뉴에 My Editor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My Editor가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이미 썼네 우리가. 이게 알고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요거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동작을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뭘 했냐면 요거 해볼게요. 자, 얘 런을 해보면 기억이 또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 했냐면 파일을 열고요. 이걸로 오픈을 하고 오픈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에 뭐 어쨌건 텍스트를 하나 갖다 놓고 그 텍스트를 딱 누르면 이게 지금 오픈 다이얼로그까지 되고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고 딱 하면 그거를 파일로 불러옵니다. 저희가 파일은 좀 이따 배울 건데 여기 in이라는 이름으로 파일로 붑니다. 자, 근데 얘를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긁어왔는데 자, 요거를 in이라는 파일로 불러왔고요. 저희가 미리 버퍼드 리더라고 해서 이제 보이죠? 요 리더는 글자로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버퍼를 가진 글자로 읽어오겠다. 버퍼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애를 new 버퍼드 리더를 읽는데 여기에다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경로를 적어줘야 돼요. 그 앞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버퍼드 뭐 아웃풋 스트림이듯이 버퍼드 리더 파일 리더 이렇게 읽듯이 여기에다 보통은 경로를 적어줍니다. 파일의 경로를. 근데 파일 리더로 하면 파일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파일만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를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자, br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 주석 처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br이라는 애는 new buffered reader로 읽는데 여기 보면 리더에 보면 리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어내야 돼요. 이 리더는 여러 종류의 리더일 수 있는데 버퍼드 리더는 버퍼를 가진 리더를 읽는데 여기 봤더니 리더 그러니까 여기 in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리더를 하나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리더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쪽에 봤듯이 여기 보면 파일 리더도 있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거는 요 콘솔로부터 받는다는 거고요. 파일 리더는 파일로부터 읽어오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앞에 저희 예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는 파일 리더인데 파일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읽으면 파일을 그냥 읽어온 거예요. 파일을 그냥 읽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보통은 패턴이 똑같은데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은 파일 리더를 읽어도 되는데 버퍼드 리더로 읽고 그 안에 넣어야 되는 인객체를 어떻게 해요? new 파일 리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애를 만들 거고 파일 리더 안에다가는 여러분이 경로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문자열로 읽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애는 문자열로 읽어온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여러분이 요거를 파일로 땡겨왔죠. 파일로 땡겨왔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파일을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 리더라는 애가 감싸면서 이렇게 읽을 거예요. 파일을 읽어올 수, 그러니까 파일은 이 파일 자체인데 파일 리더는 이걸 읽어올 수 있는 애로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면 이 파일 리더에다가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read라고 하는 애를 해서 숫자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감싸는 버퍼드 리더는 버퍼를 사용할 수 있는 요 리더는 능력이 더 좋습니다. 요걸 이렇게 감싸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파일을 읽을 수도 있지만 파일 리더로 읽고 그 파일 리더를 결국 뭐로요? 버퍼를 사용한 리더를 읽어내는 거죠. 근데 이 버퍼를 사용한 리더가 되면 여기 보이지? 버퍼를 사용한 리더가 되면 얘는 무슨 능력을 갖냐면 이 BR이라고 하는 애가 갖는 능력은 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로 읽는 능력도 있지만 이 아래 보면 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라인으로 읽어옵니다. 한 줄씩 읽어와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면 글자 숫자 하나 바꿔가지고 캐릭터로 막 바꿔서 쓰잖아요. 근데 이 리드 라인은 아예 스트링으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리드 라인으로 한 줄씩 읽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걸 스트링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바로 우리의 텍스트 에어리어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파일 경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파일을 못 찾아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입출력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버퍼드 리더를 위쪽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죠? 위쪽에 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퍼드 리더를 닫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따로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죠?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파일 리더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 리더라고 만들고 파일 리더를 이걸로 받아서 이름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사실은 파일 리더가 뭐 FR이었다 그러면 이걸 FR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이렇게 읽어서 딱 쓰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보통은 이게 일종의 패턴입니다. 패턴. 파일 읽을 때는 이렇게만 쓰면 파일을 다 읽어오는 거예요. 한 줄씩 다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 에어리어나 이런 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이제 닫아야겠네. 저희가 이렇게 줄줄이 읽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물론 여러분이 이걸 파일 리더로 해서 이걸 리드로 읽고 여기를 아까 전에 우리 지금 요 교재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읽어도 똑같이 읽습니다. 바보죠 이거. 왜요? 한 방에 한 줄씩 읽을 수 있으면 그렇게 읽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씁니다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저희가 파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잠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때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갔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일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파일 추져 가지고 읽는 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곳에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파일 리더로만 읽어서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물론 이걸 파일로 만들고 파일 리더에 넣어주고 해도 되는데 이 파일 리더를 어디요? 버퍼드 리더라는 데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리드 라인이라는 능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라인 단위로 버퍼링 해놓은 거에 대해서 라인 단위로 이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변환하지 않고도 스트링으로 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저건 쓰는 패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파일 클래스라는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클래스는 파일 경로명을 다루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파일과 디렉토리 명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파일 클래스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요. 실제로 파일 이름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 디렉토리 행성, 크기, 파일 관리 이런 것들은 파일 자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객체 자체는 파일을 읽고 쓰는 능력이 없어요. 또 희한하죠? 그래서 이걸 뭐 어디다 넣냐면 리더, 라이터, 인풋 스트림 이런 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대한 입출력은 반드시 파일 스트림을 이용합니다. 이게 그 특징이에요. 파일을 만드는 능력은 있어요. 파일을 만드는 능력은 있고 경로를 설정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읽고 쓰고가 없어요. 읽을 때는 항상 입출력 스트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의 그 생성자를 봤더니 이렇게 뭐 파일을 이용하고 뭐 children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파일 경로 줄 수도 있고요. 부모하고 그 파일 객체 요거 그 경로 줘가지고 만드실 수 있고요. URL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ake dir 하면 디렉토리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 이름을 문자열로 쫙 반환을 한대요. 여기 봤더니 이것도 문자열 list files 하면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여기 설명들을 보시면 돼요. 추산 경로가 나타내는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문자열 배열로 얘는 리턴하는 겁니다. 리스트는 파일과 디렉토리 이름을 반환하는 거고요. 두 개가 좀 다르죠. 얘는 파일들만 반환하고 얘는 파일과 리스트를 디렉토리를 같이 반환하는 거예요. 리네임 할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길이도 가져올 수 있고요. 경로도 알아볼 수 있고 파일 이름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계속 올라오네요. 이거 왜 안 사라지죠? 잠시만요. 얘가 사라지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어쨌든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수정되었는지 정보도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뭐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데 뭐 파일도 만들 수 있고 언제 수정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용하면 어떤 특정 파일도 접근하거나 읽어오거나 혹은 만들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파일인지 아닌지 이게 디렉토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파일에 대한 복사도 리드라이터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에 가서요.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애가 이름이 파일 ex라고 하죠. 뭐 클래스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파일 ex 메인을 하나 만들 거고요. finish. 자,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삼을 그 디렉토리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여기 요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파일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파일 뭐 F 파일은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바 IO에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F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new 하시고 new 파일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경로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슬래시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두 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슬래시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템프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면 요거는 디렉토리까지 접근한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F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에 F2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데 new 파일, 얘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아까 전에 우리 했듯이 뭐예요? 윈도우즈에 system.ini, 그죠? 이렇게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일이 그러니까 이 파일이라는 애는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으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얘는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F1이라고 하는 애가 is 파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파일이다 아니다 뭐 이걸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resul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조기값 널은 아니고 이제 빈 문자열로 하나 존재해 놓고요. res를 파일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아닐 경우라면 파일 아니면 뭐예요? 디렉토리죠. 우리 폴더라고 그러죠. 폴더라고 합시다. 윈도우니까 폴더라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sysout 해가지고 여러분이 res 이렇게 할까요? 결과 땡땡 플러스 res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첫 번째 있는 애는 뭐예요? 폴더죠. 그러니까 폴더라고 찍으면 정상인 거고 아니면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F2를 넣었다. F2가 파일이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파일이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뭐 요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temp2라고 했단 말이에요. temp2면 존재하지 않죠. temp2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F1이라는 애가 is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exist라고 하는 애가 있죠. exist 요거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의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다 보니까 존재하면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로컬에 보면 템프는 있지만 템프2는 없잖아요. 그래서 템프2라고 만들었는데 템프2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f1. 저희가 이름이 뭐냐면 make dir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물론 얘의 리턴 타입은 뭐예요? 리턴 타입은 불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아니면 저 밑에다가 뭐 생성 이렇게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갔더니 갱신을 해야 되겠죠. F5번을 눌러서 갱신을 했더니 템프2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만든 거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처럼 얘가 다시 템프1이었단 말이에요.
템프1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는 거고, 만약 존재하면 그냥 넘어오겠죠. 뭐 이거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보면 그 뭐 파일 같은 거 생겨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일 1에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 메소드 좀 볼까요? 뭐가 있나 봤더니 뭐 해볼 만한 애가 요 리스트 이런 애들죠. 리스트 파일스 뭐 이런 애들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스트로 이렇게 받아와 보자고요. 도대체 뭘 받아오는지. 결과를 봤더니 얘는 스트링 배열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앞쪽에 당연히 스트링으로 된 배열이고 리스트라고, 아니면 파일 리스트라고 이렇게 받자고요. 자, 그럼 얘가 뭔가를 넘겨줄 거고,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스트링으로 된 애를 하니까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이 아니라 포문으로 출력하는데, 우리 for each문 있죠. 여기 보면 파일 리스트의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다 보니까 스트링 배열로부터 하나 뽑아오면 스트링으로 뽑아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name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뽑았다면 나는 sysout으로 name들을 다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F11로 했더니 얘가 뭘 못 뽑아오네요. 못 뽑아오네요. 자, 다시 못 뽑아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리스트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이름을 다 가지고 오는 건데 못 가져오네요. 지금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뭐 이건 아닌가 보네요. 자, 디렉토리는 맞는데 이걸 못 가져오면 저희는 그 두 번째 있는 리스트 파일스, 얘는 파일 자체를 가져오네요. 파일로 가져오네요. 그죠? 파일로 가져오니까 요거는 스트링으로 가져오고 요거는 파일로 가져오네요. 지금 책에 보니까 얘는 리스트를 문자열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얘는 좀 못 가져오는 것 같고요. 얘는 지금 가지고 오는데 지금 살짝 의심스러운 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윈도우즈로 F2로 해서 요걸로 하면 그죠? 얘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숨긴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애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작은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요 윈도우는 여기 보이죠, 그죠?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걸 찍어 볼까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요 C 드라이브 자체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놓고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C 드라이브 슬래시까지 하는 게 맞겠죠? 자, 어쨌건 요렇게 잡고 요걸 F1이라고 잡고 컨트롤 F11로 돌렸더니 얘가 드르륵 찍는데 템프가 있는데 왜 못 찍었죠? 모르겠네. 왜 못 찍는지는. 잠시만요. 템프1, 템프 뭐 다 있네요. 템프1은 어디서 나왔지? 원래 있었나 나한테?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왜 템플 다시 한번 템플을 볼게요. 템플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읽네.
요거의 문제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죠? 이게 그냥 있으나 없으나 디렉토리를 인식을 할 거거든요. 아까 왜 못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읽어올 수 있어요? 디렉토리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읽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템프에 여기 봤더니 테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테스트 txt로 합시다. test.txt 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가끔 뭐 예를 들면 많이 하는 애 중에 여기 파일명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이 그 누구냐 뭐 멜론 이런 거 하는데 앞쪽에 뭐 이상한 글자들 막 붙어 있으면 그거를 없애버리거나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스트링 기능 뭐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지금 파일명만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F2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요 밑에 오셔서 파일을 다룰 때 이렇게 F2라고 하는 A에 대해서 점 누르시고요. 그 저희가 쓸 수 있는 애 중에 rename to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rename to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서 지금 뭐 파일을 만들게 돼 있죠. 파일을 만들어서 요거를 수정을 할 수 있어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파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요? new 파일이라 만들고, 여러분이 저 파일 이름 지금 요 경로에 여기에 있는 파일이니까 요걸 요대로 넣어도 요렇게 넣으면 안 바뀌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뭐 abc 텍스트라고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F11로 샥 돌려보시면 지금은 바뀌긴 어디서 바뀌었겠어요? 여기 템프 안에 안 바뀌었네. 잠시만요. 뭐 한 방에 되는 게 없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2에 템프에 테스트 txt가 있었고요. 그 놈을 rename to로 해서 이렇게 바꾼다 라고 했는데 왜 안 바뀔까요? 잠시만요. 요거를 먼저 바꾸고, 저희가 일부러 저걸 쫓아가 다니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왜 안 바뀔까? 희한하네요. 안 바뀔 이유가 없는데. 그럼요. 요거를 제가 지금 계속 요게 걸리거든요. 저희 템포 1으로 얘를 좀 옮겨 놓을게요. 템포 1으로 옮겨 놓고요. 템포 1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템포 1에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제가 다시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봤더니 지금 여기는 바뀌었죠. 그죠? 여기는 원래 있던 text.txt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잘 바뀌었죠. 저희가 옮겨놓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마 얘가 나름 숨긴 파일처럼 보여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윈도우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왜 숨긴 파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나중에 끄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필요하실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요 API들 있죠? 요것들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 파일로 하면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파일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일을 가지고 다시 이 동작들을 하시면 여러분이 뭐 리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류가 많아서 좀 그랬고요. 자, 저희 뭐 시간이 이렇지만 그 몇 가지 지난번에 에디터에서 부족했던 부분 몇 가지만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뭘 했냐면 저희가 여기 파일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했고요. 파일 오픈하는 건 했는데 뭘 안 했냐면 파일 저장하는 걸 안 했어요. 파일 저장하는 기능을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이 기능을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할 때 보시면 이 파일을 열긴 여는데 여기 보시면 열긴 여는데 얘가 모든 파일에 대해 다 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저희가 C 드라이브 어디 갔네? 네. 여기 C 드라이브에 뭐 템프라는데 템프1이라는데 열면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가 있고 아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필터라는 걸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라는 걸 걸어서 원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기 있는데 여기 요 추저를 부를 때 파일 추저를 부를 때 여러분이 몇 가지 동작만 조금 더 넣어주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를 가서 저희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요거 추저를 열기 전에 파일 추저를 열기 전에 여기에다가 먼저 선 작업을 하나 해줍니다. 뭘 하냐면 파일이라고 적고요, 네임이라고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파일 익스텐션 필터라는 애가 있어요. 요게 필터 기능을 해줍니다. 여기다 필터라고 넣으실 거고요. new 파일 뭐 요거는 앞에 이미 파일 네임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description을 주고 뒤에다가 확장자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아래로 좀 여기 뒤에다 세미콜론을 칠 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기 필터에 들어가는 디스크립션들은 보면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문자열로 잡고요. 예를 들면 요거는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할까요? 맨 처음 필터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할까요? 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문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txt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다시 이렇게 띄워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띄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빼먹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의 그 파일 추저 있잖아요. 파일 추저에다가 지금 필터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파일 추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파일 추저에다가 뭘 해야 돼요? set
파일 필터라는 걸 붙이는데 그 필터 이름이 필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필터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보면 제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그 전체 텍스트 파일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다른 처리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지금 띄워보면 여기를 오픈을 딱 누르면 여기 텍스트 파일까지는 잘 올라오는데 여기 텍스트 파일을 했을 때 실제 텍스트 파일이 안 보이거든요. 실수를 한 거죠. 뭘 실수했냐면 여기에 점은 빼고 확장자만 넣는 거니까 저희가 보통 점 텍스트라고 하지만 텍스트가 확장자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텍스트 파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했던 그 템프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그 템프1 템프1에 보면 지금 ABC만 보이죠. 이렇게 해서 all 5 하면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텍스트 파일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류 뜨는 건 제가 취소를 해서 오류가 뜨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필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필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터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보통은 여기에다 이렇게 뭐 추가하는 방식도 있는데 좀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요.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아이고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단축키가 주석준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파일 추저를 했고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파일 추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add 이렇게 choosable 파일 필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choosable 파일 필터라고 이렇게 탁 넣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여러분이 하시던 요 파일 네임 익스텐션 필터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new 파일 네임 익스텐션 필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디스크립션으로 뭐 예를 들면 PDF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로는 PDF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뭐 예를 들면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는 글자니까 텍스트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는 여러분이 뭐 JPG도 있고 만약에 다른 게 더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필터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요런 표시가 되어 있죠. 필터에 보면 디스크립트는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점점점점점 하고 익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점은 뭐냐면 여기에 인자가 여러 개가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JPG에, PNG에, 뭐 GIF에, 뭐 BMP까지 이렇게 확장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붙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 저렇게 붙인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DF를 누르면 얘는 PDF가 아니니까 안 올라오겠죠. 그리고 텍스트 하면 이제 올라올 거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는 곳에 가면 이미지를 하면 되겠죠.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이미지인데 여러 종류 JPG만 만약 골랐다면 JPG만 나올 건데 PNG나 이런 애들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PDF로는 없으니까 여기 뭐 텍스트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미지들은 이렇게 뽑혀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이렇게 해서 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 저희는 아무거나 뽑는 애는 아니니까 저희는 다시 어디요? C 드라이브에 템프1에 가셔서 텍스트를 해서 텍스트를 골라서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잘 처리가 될 거고요. 다시 여기 있는 애를 눌러요. 5.5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추저를 하는데 여러분이 set이라고 하고 set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accept all filter used 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모든 파일 선택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여기 안에도 불리한 값으로 넣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를 false라고 했어요. 느낌이 대충 오시죠? 그러면 얘를 돌리면 이렇게 뜨일 건데 아까 전에 보면 맨 처음에 뭐예요? 모든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애들만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럼 아까 우리가 선택한 애 중에 제일 위에 있던 요 PDF만 걸리는 거죠. 요거를 지우시면 all.all 요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요런 것들을 그죠? all files 요런 것들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런 게 있네 찾아봐야겠네 뭐 어떤 거 보시면 요렇게 처리만 있는 애가 있으면 여러분 요것만 쓰는 거고요. 또 이런 걸 어떻게 찾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은 방식으로 요거는 이제 만들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걸 봤고요.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면 글자만 읽어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하면 지우는 게 사실은 맞기도 해요. 근데 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려놓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불러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정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저장도 해야 되죠. 그러면 저장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저장하는 기능을 지난번에 안 만들었었는데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기능을 하려면 여기 버튼 중에 아마 세이브라고 하는 애가 그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버튼 세이브를 찾아가 보면 여기 세이브가 있는데 여기 해놨네요. add action listener. 그래서 액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동작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동작을 하냐면 여기에 아이템에 있어서도 메뉴 아이템에 있어서도 세이브라는 애가 그 동작을 하죠. 봤더니 여기도 동작을 해놨어요.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액션 퍼폼 이것도 저희가 이걸로 바로 가면 되죠. 액션 퍼폼으로 간 다음에 버튼도 이 동작을 할 거고요. 저희는 동시에 누구요? OBJ가 누구라면 메뉴 아이템 중에 누구요?
이건 오픈이니까 오픈이란 애도 이 동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거의 똑같을 테니까 이것도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 세이브 하는 데 가서 저희가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열기 전에 요거 세이브라는 애를 열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해줘야 돼요? 위에 있는 건 없어졌으니까 요거 필터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필터를 떠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돌려만 볼게요. 자, 띄우고 여러분이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는 애가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여러 형태로 그 중에 텍스트 형태로 여러분이 파일명을 넣고 저장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ABC 그냥 파일명 붙나? 어쨌건 ABC라고 저장을 해보죠. 저장을 하면 원래 얘가 뭘 할 건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얘가 어디까지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더큐먼트에 가면 지금 얘는 파일을 만들진 않네요. 그죠? 저렇게까지만 해서는 라이팅 기능이 없어서 지금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파일을 라이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이브 다이얼로그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파일을 선택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한 동작이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자, 요거를 좀 긁어와서 저희가 해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쓰는 거나 읽는 거나 거의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여러분이 셀렉트 한 거는 파일로 만들 건데 이거를 저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in이라는 표현보다는 뭐야?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 요 아래서 에러가 빠바박 뜰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실 일은 뭐냐면 버퍼드 리더가 아니라 버퍼드 뭐가 돼요? 라이터라고 하는 애로 라이터라고 하는 애로 바꾸면 되죠. 이런 애는 라이브러리 없었을 테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퍼드 라이터가 될 거고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버퍼드 라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에러가 뜨는데 얘가 리더가 아니라 뭐여야 돼서 라이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in이 아니라 뭐야 out이라고 하면 요것도 지금 우리한테 없는 애라서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요거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애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요렇게 찍고 기다리면 내가 올라오면 안 올라오죠? 예.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요거 이름도 바꿔야겠네요. 버퍼드 라이터로 바꿀 거고 버퍼드 라이터가 동작을 할 거예요. 요거는 뭐 나중에 고민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자고요. 자, 우리가 뭐 할 게 뭐냐면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 중에 ou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내고요. 버퍼드 라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라인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저희는 그 텍스트 에어리아에 있는 애를 불러다가 써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쓸 애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while문은 일단 날려버릴게요. 자, 이 상태라면 여러분이 이제 쓸 준비가 됐고 우리가 쓸 글자들은 이렇게 스트림으로 str이라고 하는 애로 가져오는데 그 전체는 텍스트 에어리아에서 get text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체 문자열을 가지고 왔고요. 전체 문자열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아래서 여러분이 저 문자열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동작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별건 없고요. 이 str 내용 중에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str 내용 중에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라인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저희는 그 텍스트 에어리아에 있는 애를 불러다가 써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쓸 애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while문은 일단 날려버릴게요. 자, 이거 상태라면 여러분이 이제 쓸 준비가 됐고 우리가 쓸
replace라고 하는 문자열 함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n이라고 하는 애를 사실은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얘가 윈도우 시스템이냐 뭐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이게 얘가 이게 잘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하나 저희가 넣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get property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할 거냐면 get property로 나는 이 시스템에 있는 라인에 대한 separate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불러오진 않네요. 저희가 직접 넣어야 되겠네요. separator라고 하는 기능을 넣으면 이 /n이라고 하는 거를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 윈도우일 수도 있고 리눅스일 수도 있고 뭐 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스템에서 라인을 분리하는 그죠? 제가 라인을 separate 해주는 그 프로퍼티로 이걸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얘가 이제 수정을 해줘요. 수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buffered writer라고 하는 애 여기 buffered writer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일 라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writer라는 애에다가 그냥 바로 write라고 하는 애로 해서 write로 스트링을 넣을 수 있죠. write로 해서 여기 있는 str을 그냥 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끝. 그러면 파일이 쫙 적힙니다. 되게 간단하죠. 사실은 이게 필요 없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나중에 이 세퍼레이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걸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으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파일을 없을 때 생기는 오류, 요건 입출력하다 생기는 오류. 그리고 저희가 버퍼드 라이터를 썼기 때문에 닫아야 되는 애는 버퍼드 라이터. 그냥 세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이 지금 저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수행을 할 거고요. 저기 떠 있는 애가 하나 있네. 어쨌건 얘 내리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 F11로 누르시고요. 일단 뭐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죠. 저희가 제일 만만한 요런 애를 하나 부르고요. 여러분이 뭔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 저장 연습 중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저장을 눌렀는데 여러분이 아무 애나 불러도 되지만 여기 똑같은 파일에다 저장해서 얘가 저장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누르고 지금 얘가 화면이 깨지네요.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리페인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얘를 비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애를 부른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파일 저장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잘 됐죠. 혹은 여러분 이렇게 갱신을 하시고요. 지금 이게 왜 갱신이 자꾸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해보죠. 테스트 1, 2, 3 그러니까 영어 넣고 숫자 넣고 그 다음에 한글 넣고 한자를 이렇게 잡고 여러분이 한자 키 누르면 얘는 그 기능은 안 되네요. 한자까지 못 바꾸네. 특수 문자는 넣을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이 자음을 넣으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문자 이렇게 하세요. 특수 문자까지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뭐라 할까요? 확장자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test.txt 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다시 저장이 안 됐네. 잠시만요.
아, 뭐 오늘 이렇게 잘 안 되죠? 화면도 자꾸 깨지고 이상하네요. 저장을 했고요. 얘가 지금 잠깐 깨지는데 갱신도 안 돼요. 아, 여기 보니까 test.txt가 들어갔는데, 그죠? 아까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컴퓨터가 이상하네요. 자, 옛날 거를 다시 불러서 옛날 게,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 거에다가 이걸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화면은 한번 지워주고요. 화면이 지워진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얘를 한번 부르고요. 이게 뭐 옛날 거 잘 부르는 거고, 다시 이걸로 화면을 지운 상태에서 이걸로 저희가 방금 넣었던 test.txt를 불렀더니 이렇게 잘 불러온단 말이에요. 요거 리페인트는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게 사실은 화면이 싹 갱신이 되면 이렇게 잘 되는 앤데 지금 약간 순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것만 지금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른 컴퓨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파일로 요거는 읽어오기, 파일로 읽는 동작. 주로 뭘 쓴다고요? 버퍼드 리더를 쓰고 파일 리더를 쓰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읽어오는 거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버퍼드 라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쓰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 읽기 쓰기까지 한번 잘 봤고요. 저희가 요거는 아까 한번 다뤘고, 요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거대로 하면 파일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합니다. 얘는 파일 리더라는 애를 놓고요. 파일 라이터를 놓고요. 여기 보면 파일을 요 경로 있는 걸 파일로 이제 만들었죠. 파일로 만들고 리더 라이터 만들고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를 만들어요. 이게 기본이죠, 사실은. 이 뭐 하고 싶냐면 읽어서 그냥 절로 적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 리더로부터 요 소스에 있는 파일을 읽은 다음에 파일 라이터를 준비해 놓고요. 어디다 쓸 건지를 정해 놓고 버퍼드 리더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파일 리더 읽어오고요. 사실은 이제 버퍼드 리더에 파일 리더를 읽었는데 요거 대신 요게 여기 들어간 거고요. 여기 소스 대신 여기 있는 new 파일이 들어가면 아까 전에 우리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분리해내서 쓴 거고요. 요 이름들을 쓰려고 분리해서 쓴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이 파일 부르는 거라서 아까 한 방에 쓴 겁니다. 출력을 할 때는 여기 버퍼드 라이터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해요? 파일 라이터를 불러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 라이터의 데스티네이션은 여기 있는 파일이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서 이 파일로 라이팅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지금 또 뭐예요? 리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라인으로 그냥 읽으면 되죠. 만약 스트링이라면 지금 보면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를 리드가 아니라 리드 라인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리드 라인으로 읽으시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그 스트링으로 받은 다음에 그냥 라이트 하시면 그냥 다 라이팅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한 땀 한 땀 옮기는 거고요. 요게 왜 이렇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exe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뭐가 되면 돼요? 파일 인풋 스트림, 그죠? 버퍼드 어떻게 해요? 읽는 거니까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걔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걔는 이렇게 리드로 읽으셔야 돼요. 리드로 읽으시고 그걸 이렇게 라이팅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을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바이너리 파일, 텍스트 파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이너리 파일은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니까 그거는 한번 해볼까요? 파일 복사. 파일 복사는 저희가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냥 이거 긁어다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클립스를 띄우고요. 여기다가 파일 카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카피라고 하고 메인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파일이라고 해서 소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new 파일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어쨌건 경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두시면 될 겁니다. 파일이라는 애를 여러분이 지금 라이브러리 안 붙여서 이렇게 경로를 하나 붙이시면 되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여기 소스가 아니라 DST, 네, Destination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타겟으로 삼는 애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요 윈도우 창 띄우는 애 있죠? 요 윈도우 창 띄우는 애를 요 뭐라 그러죠? 네, 파일 탐색기? 예, 어쨌건 얘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요놈이 요 창을 띄우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요 exe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C 드라이브에 슬래시로 할게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그리고 익스플로러 맞나요? explorer.exe 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어디로 할 거냐면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제일 만만한 템프1에 확실하게 템프1으로 합시다. 템프1에 my.exe라고 하는 애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얘는 이제 글자가 아니니까 저희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일일이 파일 인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만들어 버릴게요.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일단 뭔 있어야 되냐면 버퍼드 버퍼드 좀 더 쓸게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BIS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널로 할 거고요. 다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BOS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또 널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BIS라고 하는 애는 new buffered input stream으로 만들 건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input stream이 뭐예요? file input new를 빼먹었네. 흥분했습니다. 자, new file input stream이고요. 그 안에 파일을 넣는데 그 파일이 누구예요? source죠, source. 소스를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근데 얘는 항상 이런 인풋 스트림 이런 걸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으로 얘를 할 거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 밖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뭘 준비하냐면 뭐죠? BOS라는 애를 준비할 건데 어떻게 해요? new buffered로 준비할 거고 아웃풋 스트림인데 아웃풋 스트림으로 new file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를 할 거고 파일명으로 destination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 땀 한 땀 옮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처럼 라인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얘는 이렇게 while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while문을 돌릴 건데 여러분은 얘가 숫자로 된 int로 된 뭐 예를 들면 뭐 C로 된 애를 하나 할 건데 우리 아까 한 거랑 똑같죠. C라는 애는 어떻게 해요? 저기에 있는 BIS로부터 리드를 하나 해올 거죠. 근데 그 리드를 한 애가 숫자로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EOF를 만날 때까지. 파일 끝까지. 자, 이 리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IO exception으로 try catch 한다 그랬죠. 자, 요걸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읽어온 애를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에 있는 저기 뭐야 BOS라고 하는 저 아웃풋 스트림 만드는 애에다가 어떻게 해요? write로 여러분이 해주면 되죠. 근데 write인데 여러분이 저기에 있는 애를 바로 적으면 되는데 얘를 그 아까 봤듯이 그냥 숫자로 적으면 좀 문제가 되고요. 얘를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아스키 문자로 적어줘야 된다. 캐릭터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얘가 제대로 이제 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닫아주면 되죠. 자, 여기서 닫아도 되고요. 저희가 얘를 여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좀 멋있게 finally라고 이렇게 만드시고요. 어쨌건 뭐 닫는 거는 뭐 아무거나 먼저 닫아도 되니까 사실은 뭐 연 순서의 반대로 닫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 저기 있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다 썩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BIS를 클로즈를 할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전처럼 트라이 캐치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똑같은 트라이 캐치가 될 거니까 BOS도 어떻게 해요? 클로즈로 이렇게 닫으시면 여러분이 둘 다 파일을 닫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컨트롤 F11로 샥 돌렸더니 이렇게 했더니 너무 없어 보이죠? 여기에다가 시스아웃으로 파일 복사 완료. 실패가 되면 오류가 막 뜰 거고요. 별 문제 없으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복사 완료 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아까 전에 템프2 어디 갔냐? C 드라이브에 템프1인가요? 2인가요? 모르겠네. 템프1이네요. 그냥 템프1에 보면 이렇게 my라는 애가 이렇게 복사가 된 거죠. 요걸 누르면 그 기능, 우리의 그 익스플로러 기능 있죠? 여기 탐색창 뜨는 요게 이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가 만약에 글자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앞쪽에 그 예제를 들었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바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복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놈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로 할 거냐면 네트워크상에서도 지금 파일도 이렇게 해서 쓰고 파일도 이렇게 해서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소켓 프로그램 같은 걸 할 건데 소켓에서도 요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일단 먼저 다뤄봤으니까 여러분이 잘 연습하시고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거 하고 우리 요게 에디터의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다 구현한 거죠, 그죠?
새 창, 열기, 저장, 나가기. 뭐 이렇게 다 대충 다 구현한 것 같습니다. 편집은 뭐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그 확인창 올라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했죠.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도 좀 다뤄보고요. 여기 있는 마이 에디터를 조금은 더 향상을 시켜 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라이블러리를 쓰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에디터를 조금 더 향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는데 시간이 좀 길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당연히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막 떠들면서 해도 지금 요거 구성하는데 지금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냥 제대로 만들면 지금 이 정도 기능 하는 거는 뭐 한 3, 40분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학기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 정도, 그죠? 요것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프로그램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 그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어쨌건 저희는 일단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DB 한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일 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이런 에디터 같은 어플 다루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드디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가 다룰 맨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다음 주부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트워크 좀 배우고요. 그 채팅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